안녕하세요. 머니스나이퍼입니다. 오늘은 5G에 투자하는 방법, 글로벌 5G ETF 시리즈 두 번째 영상인데요. 오늘은 총 3종 ETF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시리즈 영상으로 5G 관련돼서 ETF를 소개를 해드리는데, 소개를 해드리는 속도가 다소 조금 느리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빨리빨리 소개를 받아서 빨리빨리 투자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 저는 좀 생각이 좀 다릅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숨고름길을 하시고 장 자체가 새롭게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대상을 공부하고 학습하고 찾는 그런 발판을 삼으셔도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은 공부를 하고 발굴을 하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리고 한번 이렇게 잘 공부를 하시면은 오랜 기간 동안의 기회가 될 섹터가 바로 5G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관련돼서 제가 그 시리즈로 개별 종목이 아닌 5G ETF를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유는 저희가 해외 ETF의 투자를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해외 ETF 같은 경우는 환율도 중요하죠. 환율 같은 경우가 연초 대비해서 지금 꽤 많은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100원 이상 인상을 했는데 즉 10% 이상 인상을 했다는 얘기죠. 연초에 한 1,050원 하던 것이 지금은 거의 한 1,200원대까지 상승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지금 2014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환율 흐름을 보면은 최하단이 1,015원 수준이었고 지금은 1,240원이 최고점에서 이렇게 밴드를 형성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밴드 자체가 반드시 맞다라고는 할 수는 없죠. 그런데 이렇게만 보면은 이 정도 수준에서 움직이겠구나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환율을 살짝만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저희가 해외 ETF를 투자를 하기 때문에 ETF 가격의 최저점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율도 환리스크도 어느 정도 저희가 어차피 ETF 투자하는 것은 환해지가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최대한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시면서 들어가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율이 원달러 환율이랑 US 달러 인덱스랑 이렇게 비교를 한 그래프인데요. 보시면은 2014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월봉으로 보시면은 달러 인덱스랑 지금 원달러 환율 자체가 굉장히 비슷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거의 뭐 그냥 보시면은 뭐 똑같은 차트로 착각할 정도로 굉장히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미세하게 차이가 나는 것은 뭐냐면은 비슷한 시점에서 이렇게 고점을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100을 넘어섰을 때 2017년도경 100을 넘어섰을 때 요 정도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100을 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좀 유의미한 변화라고 하면은 변화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러한 변화를 조금 더 시간의 길이를 길게 놓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위에 보시는 것이 달러 인덱스 월봉이고요. 아래에서 보시는 것이 원달러 월봉이 되는데요. 1997년부터 2019년도까지 그래프고요. 여기서 저희가 보시는 것은 이렇게 3개의 섹터를 중요한 포인트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1998년도 때는 IMF를 겪었죠. 그때 보시면 생각보다 달러가 그렇게 강한 수준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뭐 100 수준이었죠. 100 정도 달러 인덱스가 100 정도 수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원화는 미친 듯이 상방으로 튀었습니다. 원화 가치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던 시기고요.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달러 인덱스가 높았던 시점에서는 상대적으로 이제 위기가 종식되고 났기 때문에 환율은 다시 안정성을 찾아가는 그런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다가 2008년도 리먼 브라더스 사태였죠. 서브프라임 사태를 겪으면서 이때는 오히려 IMF 때보다도 지금 달러는 약세를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은 또 한 번 큰 폭으로 튀었습니다. 이렇게 순간적으로 원화 가치가 하락했는데 IMF 때보다는 조금 소폭으로 보시면 다소 상단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와서는 오히려 달러 인덱스가 거의 뭐 100을 넘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원달러 환율은 이제 1200원 수준으로 과거 대비해서는 과거랑 비교하면은 낮은 수준이고
지금 올해 상반기랑 비교를 하면은 높은 수준으로 이렇게 변화를 하고 있죠. 이렇게 봤을 때는 앞으로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과거처럼 그렇게 튀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200원에서 한 1250원 정도가 거의 최상단이 아닐까. 특별한 이변이 없다고 하면은, 물론 국제적으로 큰 뭐 리스크가 있거나 변동성이 생긴다고 하면은 순간적으로 과거처럼 튈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뭐 이때처럼 뭐 1600원, 1500원 뭐 이렇게까지는 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 정도 수준에서 환율은 움직이는구나. 그래서 지금 당장에 서둘러서 들어갈 필요는 없겠다. 이런 거를 스스로들 인지를 하셔서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해외 ETF를 투자를 하는데 저희가 이제 고려할 것이 많죠. 브라질 채권처럼 환율도 고려하셔야 되고 채권 가격 변동도 고려하셔야 되는데, 지금 채권보다 개별 주식은 변동의 주식에 대한 가치 가격 변동을 예측하는 건 더 힘들고, 그래도 상대적으로는 ETF가 좀 쉽다고는 할 수 있지만, 그래도 ETF도 주식이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변동성도 예측하는 것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추천을 드리는 것은 해외 ETF다 보니까 가격도 중요하고 환율도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이거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는 힘들죠. 그래서 꼭 환전과 동시에 매수를 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환전을 먼저 하시고 지금 환율이 많이 오를 것 같다 그러면은 미리 환전을 하셨다가 그 환율이 조금 튀더라도 ETF 가격이 순간적으로 급락을 하거나 생각했을 때 낮은 가격대가 왔다고 하면은 매수를 하시면 되고, 그리고 가격대가 지금 현재도 좀 별로 만족스럽지 않다 그러면은 그런데 환율은 좀 괜찮네 그러면은 환전을 하셨다가 조금 더 기다리는 그런 전략을 세우실 필요가 있죠. 그래서 특히 해외 ETF 같은 경우는 해외에 지금 이렇게 달러로 직접 환전을 해서 들어가는 투자 대상 같은 경우는 분할 환전하시고 분할 매수하는 것을 습관화하시면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십니다. 제가 중국 주식 투자했을 때도 제가 중국 주식을 매도를 하고 바로 환전을 하질 않았어요. 그때가 환율 자체가 160원 수준이었기 때문에 좀 기다렸다가 최근에 이제 160원 이상, 170원까지는 못 기다렸고 166원 요 정도 7원 수준에서 제가 다시 원화로 환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꼭 해외에 투자하는 자산 같은 경우는 서둘러서 내가 환전했다고 바로 매수하실 필요가 없고요. 매도했다고 바로 원화로 가지고 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 감안을 하셔서 타이밍을 잡으셔야 되는데, 저희가 정확하게 무릎이 어디냐, 어깨가 어디냐, 꼭지가 어디냐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분할해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투자 같은 경우도 적립식 투자가 리스크가 적은 것처럼 이렇게 저희가 강제 분할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좀 리스크를 어느 정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 관련된 부분도 제가 본격적으로 ETF 매수가 들어가거나 하는 시점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 매수하기 전에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게 관련돼서 환전은 언제부터 들어갈 건지, 제가 지금도 환전 들어갔다고 하면은 환전 들어갔다고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ETF도 매수가 들어간다고 하면은 아직 제가 매수를 안 했거든요. 저도 지금도 공부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매수를 하게 되면은 지금부터 이제 매수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영상에서. 그러면은 뭐 참고하셔가지고 이제 타이밍 잡으셔도 되고, 저보다 더 투자 잘하시는 분들이나 이렇게 가격대 잘 잡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셔가지고 더 좋은 종목이나 투자 대상이라든지 아니면 더 좋은 가격대에서 매도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꼭 분할 매도 하는 것은 일반 자신이 없다고 하시면은 생활을 하시면은 습관화하시고 생활하시면은 굉장히 이제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으시니까 이 부분 염두를 하셔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소개한 5G 관련 ETF는 총 6종인데요. 먼저 첫 번째는 BOTZ, 그러니까 글로벌 X, 그러니까 미래셋에서 나오는 ETF죠. 보시면은 로보틱스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ETF라고 나오는데, 이름에서도 느끼는 것처럼 보츠잖아요. 그러니까 로봇이랑 AI와 관련된 ETF. 그리고 NXTG는 퍼스트 트러스트에서 나오는 것으로 넥스트 G, 그러니까 넥스트 제너레이션이라는
그런 이니셜이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펀드 이름은 NextG ETF입니다. ETF.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XNTK. 다 이제 이 코드를 티커를 이렇게 잡을 때는 이 스펠이 그냥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고 다들 이렇게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 XNTK 같은 경우는 스파이더죠. 그러니까 스탠더드 앤 푸어스에서 나온 스파이더 뉴욕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테크놀로지 ETF입니다. 그래서 대형 전자 기술주 관련된 종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각자 ETF가 확연하게 아이덴티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츠 같은 경우는 이제 선진국에 투자가 되는데 로봇과 AI 관련된 우량주를 중심으로 투자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종목 수는 38종류 종목이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수료 같은 경우는 다들 이제 미국 ETF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0.68, 0.7, 0.35 이런 수준에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1%안 되는 수준이다. 0.5% 넘어가면 좀 많은 수준, 0.8% 넘어가면 굉장히 높은 수준, 그리고 0.3%에서 대형 우량주 같은 경우는 0.3%에서 0.5% 정도, 이 정도에서 형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넥스트 G 같은 경우는 종목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100, 하나에 100개가 넘는 종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XNTK 같은 경우는 36개 종목. 그러니까 포츠나 XNTK 같은 경우는 구성 종목 비율은 비슷하죠. 그 규모도 비슷하고요. 거래량도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는 3종 5G 관련된 ETF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각자 ETF는 분배금이 어떻게 되는지도 설명을 드릴 텐데, 보시면 분배금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배당을 목적으로 하는 ETF들이 아니다 보니까 배당은 많지는 않고요. 보시면은 버츠 같은 경우가 연평균 1.49, 그리고 넥스트G 같은 경우는 거의 없는 수준이고요. 그리고 XNTK 같은 경우가 1%가 안 되는 수준에서 배당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역사적으로 배당을 했던 시기를 보면은 버츠는 16, 17, 18, 19 최근까지 배당이 거의 있었는데, 보시면은 2017년도 때는 배당이 없었고요. 그리고 2016년도 때도 배당이 이게 배당 맞나 싶을 정도로 0.01달러나요. 그러니까 뭐 거의 배당이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배당이 많다 보니까 최근 연간 배당률이 1.49%로 높게 나와 있는, 약간 착시적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넥스트지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이렇게 배당이 나오고 있습니다. 2017년도, 2018년도, 그리고 2019년도까지. 그런데 2019년도는 6월 달에 배당은 굉장히 좀 평년 대비해서 저조하게 배당이 나와서 올해는 조금 배당이 좀 줄어들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평균 0.08% 최근에는 이 정도 배당이 나왔고요. 그리고 XNTK 같은 경우는 2018년도 때는 좀 비정상적으로 배당이 많이 나왔어요. 이때는 제외하고 나머지 수준을 보게 되면은 1%가 안 되는 수준에서 배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인 상황을 좀 봤고요. 그러면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당 ETF들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국가와 섹터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보츠 같은 경우는 이게 로봇과 관련되어 있어서 일본이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보통은 ETF가 미국 중심으로 가는데 지금 보츠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일본 기업에 대한 비중이 47.53%, 굉장합니다. 50%가 조금 안 되는 수준이고요. 그리고 미국이 31%, 그리고 스위스가 10% 수준이고, 영국과 같은, 이렇게 보시면은 유럽에 관련된 기업이 한 20% 정도 돼요. 그리고 대한민국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당연히 뭐 삼성전자가 들어가 있겠죠. 그런데 넥스트지 같은 경우는 역시나 이제 미국이 가장 비중이 높고, 여기서도 일본 비중이 9%, 그리고 타이완, 홍콩, 그리고 한국, 이렇게 다양한 국가들에 걸쳐서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종목 수도 굉장히 많았죠. 100안 종목, 100종목이 넘었던 ETF고요. 그리고 XNTK 같은 경우는 미국이 90%이고 나머지는 특이하게 중국과 대만에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90%는
미국, 10%는 중국계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리고 섹터를 보시면은 산업기술, 헬스케어까지 4차 산업 관련된 대표적인 산업군들이죠. 그런데 이게 과연 언제 이러한 부분이 수익이 실현되고 현실화될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넥스트 같은 경우는 반도체에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특성화 부동산까지, 그리고 상업용 부동산의 컴퓨터 하드웨어와 통신까지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이루어져 있는 5G 관련된, 특히 이동통신 중심으로 반도체 기업이라든지 통신회사 중심으로 들어가는 ETF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XNTK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와 여기도 반도체, 그리고 오토모빌, 뭐 컴퓨터와 핸드폰까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렇게만 보면은 이런 산업군에 있겠구나라는 게 좀 손에 잘 잡히지가 않는데, 개별 종목들을 보면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엔비디아라든지 미쓰비시,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케이언스라는 이게 회사가 있는데, 저도 이제 해당 ETF를 공부하면서 알게 됐던 기업이거든요. 근데 굉장히 알짜 기업입니다. 일본계 기업인데 영업이익률이 무려 56%고요. 지금 보니까 이 케이언스 같은 경우가 키엔스 같은 경우가 지금 일본에서는 연봉이 가장 높은, 직원들 평균 연봉이 가장 높은 기업이더라고요. 현금 유보 비율도 굉장히 높고 영업이익률도 높고. 그러면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냐? 그러니까 정밀 기계 관련돼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술을 중심으로 글로벌 영업을 하는 그런 회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ETF를 공부를 하면서 구성되어 있는 기업들도 같이 알아보는 것도 굉장히 재미도 있고 투자할 때 방향 잡을 때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도 구성이 되어 있구나. 그리고 상당한 높은 비중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넥스트지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 여기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거는, 근데 다른 ETF랑 다른 거는 1등 기업이 윈 세미컨덕터라는 기업인데 2.3%, 즉 3%가 안 됩니다. 그만큼 다양한 기업에 나뉘어서 들어가 있는 ETF이기 때문에 어떤 해당 한두 개 기업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산업군에 따라 가지고 이제 영향을 받는 그런 ETF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보시면은 윈세미컨 같은 경우가 최근 기사를 이렇게 검색을 한번 해봤는데요. 보니까 대만에 있는 기업이고요. 대만에 있는 기업인데 보니까 5G 도입에 따라 가지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5G가 확대가 되면은 실적은 자연스럽게 따라서 상승하는 구조의 기업이고요.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파운드리, 반도체 파운드리 회사고요. 세계에서 가장 큰 컴파운드 세미컨덕터 파운드리 기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는 생산 공정이 100% 수준에 이제 향상이 되면서 내년에는 출하량이 약 14% 정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실적 같은 경우는 최근 3분기 실적이 지난 2분기 실적 대비해서 30% 정도 상승한 이력이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근 일본과 대한민국 간에 지금 반도체 분쟁이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상대적으로 수혜를 보는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XNTK 같은 ETF는 지금 앞에 보시면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같은 경우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겠죠. 일반인들은 잘 모르실 겁니다. 그런데 뒤에 보시면은 뭐 트위터라든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리고 애플이라든지 JD.com, 페이스북, 다들 아시는 기업들이죠. 마이크로소프트. 그래서 그런 초우량 기업들 중심으로, 대형주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이 XNTK다. 이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개의 ETF 최근 주가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역시나 전체적인 흐름은 비슷하게 움직이고요. 흐름의 모양은 비슷하지만 편차나 결과는 살짝 다릅니다. 1년 동안의
퍼포먼스를 보니까 지금 버즈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9.53%, 그리고 넥스트지는 플러스 4.73, XNTK 같은 경우는 6%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고요. 지금 3년간의 수익률도 역시나 이렇게 좀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흐름은. 그래서 지금 해당 ETF들은 이렇게 주가 흐름을 나타내는데 상대적으로 해당 섹터가 어떤 유행을 타고 있고 관심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살짝살짝 가격에서는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 제가 소개해드렸던 3개의 ETF를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보츠 같은 경우는 선진국 로봇 산업이라든지 AI 관련된 우량주에 투자를 하고 싶다면은 선택하셔도 되는 ETF입니다. 그렇지만 일본 기업 비중이 너무나 높은 것이 개인적으로는 조금 걸리는 단점이기 때문에 구성 종목들은 조금 살펴보시고 선택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일본에 대한 전망을 그렇게 썩 밝게 보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건 제가 선입견일 수도 있기 때문에 각자 좀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넥스트지 같은 경우는 5G 관련돼서 인프라 하드웨어와 통신 서비스 제조업체에 투자하고 싶다 하면은 선택하면 됩니다. 근데 넥스트지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의 반도체와 통신업체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제가 100개가 넘는 기업이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설명을 드렸던 이유가 그만큼 해당 산업이 성장을 한다고 하면은 동반해서 수익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많은 기업들에 나뉘어서 투자가 되다 보니까 리스크는 상대적으로 조금 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형 전자기술주에 투자를 하고 싶다고 하면은 XNTK를 선택하시면 되는데, 제가 앞에서 이전에 설명했던 ETF랑 다른 점은 미국의 대형주도 선택을 하시면서 중국과 대만의 기업까지 투자를 하고 싶다고 하면은 XNTK가 조금 해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 두 개의 ETF를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는 ETF를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앞으로도 몇 가지 ETF를 더 소개를 해드릴 텐데, 그 중에서 딱 이거야라고 하고 한 개의 ETF만 선택하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복수의 ETF를 제가 만약에 펀드 매니저라고 하면은, 지금 같은 경우는 재간접 펀드라고 할 수 있겠죠. 펀드 매니저라고 하면은 어떤 펀드를 어떤 비율로 제가 바스켓에 담을 건지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ETF를 선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은 작게는 3개 정도, 많으면 5개 정도의 ETF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예정입니다. 그 중에서는 지금 체크한 넥스트지 그리고 XNTK 같은 ETF가 개인적으로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ETF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고 하면 좋아요, 그리고 새로운 소식을 받고자 하시면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머니 스나이퍼였습니다.